일단 그 일본에서 채권 미국채 안 팔겠다 이야기한 거 보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은 이 미국채 시장이랑 달러, 그리고 주식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게 지난 한 주 동안 10년물 금리가 거의 50bp 가까이 상승하면서 4% 초반에서 4.5%를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2001년 이후로 뭐 가장 큰 폭의 주간 10년물 금리 상승이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게 조금 시장에 약간 뭐 발작 요인이 됐다. 뭐 그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달러도 엄청나게 뭐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권 금리 올라가고 달러 약세 이거 참 뭐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냥 미국 관련한 자산을 다 던지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달러도 2008년 이후로 최악의 2주 연속 달러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달러 인덱스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99 초반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급만 상승했었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이게 달러, 이 주식이 하락하는데 보통 이제 주식이 하락하면 안전자산이라 평가받는 달러 상승하고 이제 이 미국채 가격도 상승하니까 이 금리는 좀 내려오죠. 근데 이게 현재 이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채권도 자꾸 다 갖다 팔아서 이 금리 올라가고 그리고 주식도 다 갖다 팔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알 수 없는 발밑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글로벌 통화 시장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이거는 지켜봐야 할 문제 아닌가 싶고요. 왜냐 역사적으로 항상 달러의 지위가 위태롭다.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 그걸 의심하면은 항상 역사적으로는 당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도 좀 달러 패권 뭐 그런 뭐 불안정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믿음 그러니까 좀 달러에 대한 무한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의심하면은 항상 그안 됐다.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뭐 미국 국채 시장, 이 장기채 시장에 약간의 조금 뭐 숨통을 틔워주는 어쩌면 안도를 주고 있는 소식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일단 미 국채 매도 계획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 무역 회담을 할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현재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정책위원장 말로는 관세 협상을 위해 지렛대로 미 국채를 활용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미 국채에 대해 고의적 조치를 취하면 안 되고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것 결코 좋은 생각 아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이 엔화하고 달러 사이에 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통화 정책 방향 그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 관련해서 일단 일본의 여기 자민당에서는 엔화 약세 때문에 현재 가계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엔화 강세는 뭐 그렇게 뭐 협정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엔화 강세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잠시만요. 제가 모르고 잘못 화면을 넘겨버려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협상 과정에서 약간 뭐 일본의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우려는 있는데 그럼 엔화 강세 뭐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엔달러 환율이 뭐 현재 143이었는데 143엔이었는데 또 뭐 한 135엔 뭐 그렇게 가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시장에 두 번 통하는 악재는 좀 흔치 않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된통 당했던 악재는 다시 나타나면은 그건 뭐 이제 블랙스완으로 치진 않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좀 낮다. 뭐 그런 평가는 시장에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채 시장에 좀 혼란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그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약간 하락하고 있죠. 이게 결국 여러 발언들이 이렇게 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를 보니까 현재 시장에 자기가 봤을 때는 유동성 우려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시장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은 페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좀 시장 달래기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좀 현재 주식시장 문제보다는 채권시장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페드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매우 신속하게 다양한 도구를 배치할 준비가 완료돼 있다. 이런 코멘트도 했으니까 결국 이제 페드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지면은 결국 페드가 뭐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시장을 구하러 와준다. 그런 것도 계속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뭐 들어올리는 주된 이슈죠. 지난 금요일 밤에 나와가지고 이게 토요일 날 많이 뉴스로 토요일부터 많이 이제 나왔는데 이걸 워낙 혼선이 심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요일에도 뭐 관련해서 뭐 이야기하고 오늘도 막 관련해서 트루스 소셜에 막 올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뭐 반도체, 약간 가전제품, 그냥 좀 그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트워크 장비나 반도체 장비, 그런 디스플레이, 뭐 그런 쪽도 있는데, 약간 총체적으로 전자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이제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
라고 이게 올라와 있고요. 메모가. 근데 이게 관련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새로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반도체는 이 반도체랑 가전 이런 거는 관세 대상이 아니었고 뭐 애초에 그냥 이거는 20% 펜타닐 관세만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반도체 관세 따로 품목별 관세 지정해서 관세를 먹이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많이 가정하고 있었는지 좀 이렇게 기쁨에 찬 프리마켓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오늘 이제 월요일 오늘이죠. 매우 구체적으로 반도체 관세에 대해 답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현재 시장에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직접 발표를 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오늘 한다는 건지 다음 주에 한다는 건지 참 이게 말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뭐 관련해서 워낙 주말간 노이즈가 많았죠. 이렇게 이 관세 관련해서 상호관세, 가전, 전자제품, 뭐 스마트폰, 반도체 이쪽에 좀 면제된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뭐 ABC 뉴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뭐 한 달 내로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관세 부과할 예정이다. 뭐 개별 관세 부과할 거고 이거 일시적 면제다.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현재 행정부 내에서도 자꾸 말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나 말거나 데나이브스는 어쨌든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백악관이 적시에 올바른 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테크 투자자들이 꿈꿔왔던 소식이 왔다. 드디어 시장과 기술주에 큰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 뭐 그런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레크만도 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비레크만이 이제 어떤 거에 평가를 내렸냐면은 블룸버그의 그 주말간에 어젯밤에 이 뉴스도 올라왔거든요. 중국 상무부 공식 위챗 계정에서 뭐 오늘은 또 이제 뭐 막 다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뭐 시진핑이 뭐 막 또 강경 발언을 하고 하던데 근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 좋게 나왔거든요.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중국의 위챗 공식 계정에서 현재 미국이 특정 가전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작은 발걸음이다. 라면서 약간 화해의 그런 코멘트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 완전히 폐지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대화를 통해 뭐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큰 진전을 보여야 한다. 라면서 약간 유화적 제스처를 양쪽에서 일단 보내긴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비레크먼은 좀 평가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균열이 치유되고 있고 중국이 관세 면제를 요청하면서 90일간의 중국 관세 유예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레크먼이 90일 중국 관세 유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90일 관세 유예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전례가 있다 보니까 뭐 좀 물밑으로 협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쩌면 시장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반도체, 가전제품, 뭐 상호관세 면제 그것도 있지만 이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 이 코멘트입니다. 결국 이 시장의 관세 유연성이란 게 뭐냐? 이게 애플 같은 기업에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금요일 날에 발표했던 관세에 대한 예외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 제품들 기존의 20% 펜타닐 관세 다 적용되고 있다 하고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세를 조사하면서 관세 부과할 거다 따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근데 여기 트루스 소셜에 뭐 별거 다 적어놨죠. 뭐 이제 다가오는 세금이나 규제 완화 뭐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황금기가 올 거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자랑을 하면서 썼는데 근데 또 이제 다른 뭐 로이터 인터뷰에 따르면 이거 에어포스 원에서 발언했다더라고요. 에어포스 원에서 이 반도체 관세 분명히 이제 그 트루스 소셜이 아니죠. 지난 토요일에는 하도 맨날 바뀌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에어포스 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월요일 날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을 할 거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나오는 이제 그 에어포스 원에서 또 인터뷰했던 거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뭐 이야기를 좀 하고서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다음 주로 미뤄진 건지 이거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좀 진행돼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핵심은 결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유연성이라는 게 관세 면제 기업들을 이제 줄 거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애플 같은 기업이 관세 면제 받았죠. 미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그래서 애플한테 당근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대만.
미국 그 약간의 관세 협상이 원활해지고 있다라고 라이칭터 대만 총통이 오늘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시장에 좀 투자 심리에 개선되는 요인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대만도 상호관세율 34% 부과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유예된 거지 협상을 통해 이걸 다 낮춰야만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일단 라이칭터 대만 총통은 미국과 1단계 관세 협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뭐 이번 협상 계기로 미국이랑 완전히 새로운 무역 구조를 구축할 걸 희망하고 있다. 그런 코멘트 했으니까 어쩌면 이게 대만과 미국 간의 협상도 상당히 진전을 보여야 조금 뭐 AI 그런 테크 섹터에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작년이 아니죠. 2018년이랑 지금이랑 상당히 흡사한 모습은 나타납니다. 이게 과연, 일단 오늘은 상승할 것 같은데, 뭐 입방정을 떨면 안 되지만, 왜냐, 2018년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2018년에도 그때 12월에 시장이 20% 가까이 고꾸라졌다가, 베어마켓 진입 직전에 완전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근데 베어마켓에 진입해가지고 이거를 뭐, 그때 가서 이제 휴전을 한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그거를 휴전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 미중 90일 휴전 합의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 마지막 탈출 기회였고 그 뒤로부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2월 3일부터 이제 하락을 했는데 12월 3일 날 그 한 3% 급등을 하고 3.24% 급등을 하고 이때 그 급등했던 게 미중이 90일 동안 무역 전쟁을 휴전하겠다 합의를 G20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USMCA 서명도 새롭게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라고 5년이 아니죠. 7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 2018년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뭐 미중 90일 휴전 합의도 하고 USMCA 서명도 하면서 이제 계속 했죠. 파월 금리 내려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19년에도 금리 더 올릴 거다 뭐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이 긴축 발작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좀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그런 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앞서서 뭐 그 뭐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 같은 분은 약간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파월 의장이 수요일 날 발언할 예정에 있긴 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파월 금리 내려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거에 따라 뭐 시장이 좀 방향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은 파월 의장한테 갔다. 파월 의장 차례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수요일 날에 조금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랑 상당히 말을 안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거를 잘 조율할 만한 통화 정책 발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시장의 또 핵심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 중국 욕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중국 욕을 보통 이제 맥시멈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게 그러니까 3일이 꽉 채워서 이제 3일 거의 이틀 거의 한 이틀 아니면 진짜 길어야 3일 그때마다 이제 보복 관세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던가 중국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이 3일째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현재 미국이 따로 대응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오늘 트루스 소셜이 좀 조용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유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말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오늘 프리마켓에 애플이 5.5% 급등하며 시장 완전히 들어올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한 3.4%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소식에 가장 웃고 있는 기업은 사실 이겁니다. 베스트바이. 여기 가전제품 파는 하이마트 같은 데죠. 베스트바이. 아무래도 가전제품 그런 가전 품목에 대한 전자제품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뭐 면제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그거에 좀 타격을 많이 받던 이런 전자제품 가전 판매 업체가 주가가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